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회사 가기 싫을 때 나만의 정신승리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강의에 참석한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마음이 무겁고 회사 가기 싫고 마치 체포당하는 느낌인 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 갔을 때. 의외로 어떤 회사에서는 정말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조직 문화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죠. 어떤 회사는요, 대부분 막 다 손들어요. 대부분 손들고 막 서로 쳐다보면서 웃고 난리가 나요. 막. 그리고 막 대리급들, 거기 다 팀장들 다 와 있는데도 막 자기네 팀장 보면서도 막 손이 이렇게 막 들어요. 대단히 그런 조직, 건강한 조직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출근할 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세요? 아, 회사 가자, 너무 신난다! 이런 심정으로 회사 가세요?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간다. 출근하면서 이미 퇴근하고 싶다거나, 오늘 하루 안 가는 방법 없나? 혹은 이 회사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회사 사람들과 갈등이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부터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거 막 이제 무의식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아프면 좋겠다. 그 핑계로 회사 그만두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가 회사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정말 딱 여기까지, 목까지 차오를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정신승리를 할 거냐.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회사 가기 싫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3단계 스텝을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만의 출근 개념 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마음에 먹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달라지는 점 인정하시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말 싫다, 지옥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히려 좋아, 그럴 수도 있지, 행운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원고를 쓰면서 특히 MZ세대의 출근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이제 막 여기저기서 찾으니까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나 회사 가기 싫을 때 회사에 대한 나의 개념을 9시부터 6시까지 힘든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너무 재밌죠? 외로운데 사람 만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운동하기 전에 회사 들린다.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점심 먹으러 멀리 간다. 현장직이라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러. 이렇게 생각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중 이제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진짜 베스트다라고 생각된 건 어떤 건가 하면 먼 미래에 나의 드라마 5초 분량 찍으러 간다. 이렇게. 정말 신박한 개념이더라고요. 내 인생 드라마 5초 분량을 오늘 찍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그러면 즐거운 장면도 있을 거고, 고난의 장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인공인 내가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버전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코칭하면서, 개인 코칭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한 수강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수강생의 버킷리스트에 작가가 되고 싶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이 글의 소재, 책의 원천, 모든 에피소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직장 안 다니면 소재를 어디서 찾아서 내가 작가가 되고 글을 쓰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갈등에 대한 해소나 솔루션 이런 걸로 주제를 정해서 책의 주제를 정해서 이제부터 그렇게 내가 이제 에피소드들을 보물 모으듯이 점점 모아야지. 그래야 책을 쓰니까 나중에 막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그게 다 책의 재료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오늘은 또 이런 에피소드를 주시네, 저분이. 이렇게.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응하니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 또 다른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걸 다 메모해 놓고.
이러면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좋은 목표가 생겼으니까. 출근에 대해서 다들 개인적으로 이제 다르겠지만 나만의 컨셉 이걸 만드는 거 아주 도움이 되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미친 척 자신감 높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 들면 회사 가기 싫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에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만의 컨셉을 찾았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내내 이제 뒤로 자꾸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미친 척 하면서 자신감을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직장에 나가기 싫으면 싫을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하잖아요. 일단 기선제압이 안 되면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뭐 2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내가 자신감이 더 높아야 그 강의를 성공할 수 있어요. 강의만 그럴까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딱 출근하면서 막 안녕하십니까? 이 대목부터 이미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 있는 목소리, 표정, 당당하게. 이렇게 안 되면 이미 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미친 척 자신감을 강제로라도 높일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아침이나 밤에 운동하는 겁니다. 제가 느껴요. 저는 되도록 이제 밤에 이제 뛰던지 아니면 수영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노력해요. 지방 강연 가서 지방에서 이제 뭐 호텔에서 자야 된다. 그러면 지방에서 거기서 뛰어요, 그냥. 지난번에는 그 더운 여름날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제 뛰었어요. 근데 정말 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바닷가에. 일단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자신감이 이렇게 차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운동이 근데 너무 싫다. 이러면 이제 다른 종류로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하고 있어도 자신감은 이제 올라올 수 있죠.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이제 오디오북,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켜놓거나 아니면 요즘에 직장 수업 듣거나 이러면 없던 자신감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콘텐츠잖아요, 이제 다들. 회사에 좀 여유있게 가서 신문이라도 여유있게 커피 마시면서 쫙 한번, 오늘, 이런 상황? 딱 이제 도움 되죠, 훑어보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사인을 나 스스로한테 보내는데 내가 자신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자신감을 얻으려면요, 일을 데드라인보다 빨리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업무는 계속 밀리고 재촉당하면 아무 소용없죠. 이게 박자가 맞아줘야 돼요. 운동하고 뭔가 자기개발 관련된 컨텐츠도 듣고 그 다음에 내 일에 대해서 데드라인보다 빨리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뭐 수정할 여유도 있고 남을 도와줄 여유도 있고 이렇게 하나둘 모이면 점점 자신감이 높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환경 만들기. 자, 자신감도 높였어요. 일을 데드라인 안 걸리게 빨리빨리 처리했어요. 자, 이것만으로 출근이 행복해질까? 뭔가 좀 부족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할 만한 환경을 내 스스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적으로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너무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기 딸리고, 막 기 빨리고, 막 힘이 막 딸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성적이거나 정적인 사람 유형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과 막 그렇게 휘둘려서 섞여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가 차오르지?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점심시간에 나 혼자 있으면 훨씬 더 내가 행복하게 좋다. 이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점심시간 혼자 있는 상황이 좋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선택해야죠. 혼자 나 오늘 점심에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커피랑 샌드위치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영화 볼 거야. 이런 거. 그것만 해도 살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 시간이. 오늘 점심에 영화 뭐 봐야지. 샌드위치 그거 새로 나왔다면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그럼 오전이 즐겁고. 그렇게 하고 온 오후도 에너지가 차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이제 딱 수립된 거죠. 근데 보통 직장인들은 혼자서만 그러면 내가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밥 먹으면서 다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데 나만 또 소외되면 그것도 걱정돼서 억지로 먹기 싫은 부대찌개 가서 먹고 짜장면 가서 먹으면서 막 어울리고 있는 거.
그래서 오후가 더 힘들어져도 뭐 어쩔 수 없지.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가득 차야. 다른 사람도 그래야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대수예요. 에너지가 쑥 빠져서 비실거리고 있으면 동료들한테도 우습게 보이거나 의욕 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그럼 신뢰감도 떨어지죠. 그래서 나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 떠올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날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점심시간에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어디 가서 나 혼자 뭘 먹을까? 나만의 시간, 나 홀로 데이트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환경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맨날 하다가는 정말 사회 부적격자로 보일 것 같아. 그럼 원래 수급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만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결정하셔도 돼요. 일단 점심시간 기다려지잖아요. 또 나는 저녁에 혼자 요리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나 자신을 위한 요리의 날로 정하세요. 그럼 금요일 날이 기다려지고 기분 좋겠죠. 또는 반대로 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 그럼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회사 안에 동호회 만들고 이제 운영해보고 리더십을 그럼 발휘해볼 기회가 있고 회사 다니면서 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키워볼 거야. 그래도 훨씬 더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회사 안에 만들기 위한 전략, 나의 정신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유세미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